아, 마이크 테스트. 8월 10일 트레이더 정기봉 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오늘 매매한 거는 주로 없습니다. 일단 간략히 말씀드려 포스코홀딩스 약간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대로 보유 중이고, 신성 델타테크가 좋아 보인다고 그랬는데 오늘 역시 상한가 찍었습니다. 그리고 선화음은 그대로 보유 중입니다. 오늘 신성 델타테크가 좋아 보인다고 했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초전도체하고는 실질적으로 어떤 큰 상관관계는 없다라고 회사에서도 부인을 냈는데요. 사업 영역도 이 영역은 아닙니다. 근데 신성 델타테크가 오늘 상한가 간 이유는 실질적으로 지금 지분 관계에서 약간 퀀텀 연구소하고 관련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갔는데요. 즉 신성 델타테크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52%를 보유하는 이름도 어렵습니다. LNS 벤처 캐피탈 지분의 52%를 갖고 있답니다. 근데 이 LNS 벤처 캐피탈이 킨톱 연구소의 지분을 9.7%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분 관계상에서 근데 다른 신문에 의하면은 LNS 벤처 캐피탈에서 이게 킨텀 연구소에 대한 어떤 한 금액이 대략 5억 정도라고 합니다. 5억 정도를 투자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실패했다. 그래서 어떤 결손 처리라고 그러죠. 그것을 이제 지분 투자한 거를 못 받았으니까 영원으로 회계상으로 처리했다라는 기사들이 나옵니다. 어쨌든 킨텀 연구소하고 관련해서 신성 델타가 투자한 벤처 캐피탈에서 다시 벤처 캐피탈이 킨텀 연구소 지분을 9. 거의 10% 안 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당시 신문 기사에 하면은 5억이라고 합니다. 그 5억을 투자했고 그 5억이 지분 관계로 의해서 만약에 킨텀 연구소가 지금 특허 출원하는 LK99라는 어떤 신소재죠. 초전도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 물질이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됐고 이것이 만약에 진짜 굉장한 물질이라고 했을 때는 그거에 대한 지분을 일정 갖고 있는 신성 델타테크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시장의 평가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또 다른 종목이 하나 신성 델타테크가 상한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파워로직스가 17%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파워로직스도 이 벤처 캐피탈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신성 델타테크보다는 지분을 적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지분 관계 때문에 파워로직스도 상당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의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인포맥스라고 초전도체 테마로 이제 인포맥스에서 리스트한 종목들인데 신성 델타하고 파워로직스는 킨텀 연구소와 약간의 지분 벤처 투자 캐피탈이 투자해서 약간의 지분 관계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상승하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초전도체하고는 무관합니다. 지분 관계죠. 근데 그러면은 차후에 어떤 종목이 더 상승할 거냐? 그거는 차후 어떤 시장에 맡기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런 초전도체 목록에서 사업 영역에서 초전도체 일을 하는 종목은 뭐냐? 그거는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선암이 맞습니다. 보시면은 기업 계열을 볼게요. 너무 많아가지고 잠깐만요. 선암의 기업 계열을 보시면요. 이게 그대로 나옵니다. 2020년에 코스닥 상장됐으며 독자 기술로 생산한 전력 케이블, 한육이
퓨전 리액터, 모터 발전기용 고온 초전도 선제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업 영역에서 초전도하고 관련된 일을 하는 거는 서남이 제가 알기로는 이 기업 중에서는 유일합니다. 따라서 고온이, 근데 이제 문제는 고온 초전도 선제 이걸 제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정확히 우리도 깊이 들어가면 그 전문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건 떠나서 동사의 주력 기술은 2세대 고온 초전도 선제 제조 기술 및 이를 이용한 고자장 자석 재료 기술로 초고자장 자석 설계 및 극좋은 환경 설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초전도 선제 특성 향상을 위해 신규로 RCDR 장비를 제작하고 있다라고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 내용에서 초전도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은 서남이 맞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이 서남이 급등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분 관계에 의해서 신성델타하고 파워로직스가 그 지분 관계가 부각되고 이게 특허까지 맺었다 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 수요를 누가 몰 거냐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의 이슈를 그냥 연결고리를 하다 보니까 신성델타하고 파워로직스가 상승한 겁니다. 근데 재무적으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그 기업 내용으로 봤을 때는 신성델타가 상당히 좋습니다. 사업 영역도 그 아직까지 적자가 없고요. 그리고 파워로직스도 한번 볼까요? 파워로직스 그냥 보통일 겁니다. 파워로직스 적자네요. 그 다음에 서남도 적자입니다. 보시죠. 그러면은 지분 관계의 이력에서 신성이 가질 수밖에 없고 재무적으로도 좋기 때문에 시장 참여들은 이쪽으로 먼저 일단 갔고 서남은 사업 영역에서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먼저 일단 너무 많이 뛰어났고 지금은 조정 중인 상태입니다. 그건 그렇고 일단 논문에 관련된 이게 신성하고 파워로직스가 잘 가는 이유 지분 관계가 부각됐다. 또 하나, 그리고 지금 최근에 그 나온 논문에 대해서 제가 구글에서 킨텀 에너지 연구소 특허 논문이라고 치시면 이게 잘 나옵니다. 거기서 일어 신문에 보시면은 최근에 보시면은 이 킨텀 연구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은 올해 3월 달에 초전도 사업의 어떤 이제 법인이겠죠. 이 사업 목적을 추가했다라는 겁니다. 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 기초 무기화학 제조업을 쉽게 말해서 기존 사업에서 이제 초전자토의 어떤 그런 특허를 출원하고 나서 자기네들의 이것이 이쪽 방향으로 나가는 게 맞고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이쪽에 그 사업 목적을 추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그리고 여기에도 보시면 또 다른 신문에 보면요. 여기 킨텀 연구소는 2020년부터 초전도 관련 특허를 4건을 순차적으로 출원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2020년 7월에 출원한 제목이 뭐냐면 초전도체를 포함하는 저저항 세라믹 화학물의 제조 방법 및 그 화학물의 그러한 특허는 특허청 심사를 거쳐 22년 5월 등록이 완료됐다. 이거 완료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새로운 아이디어로 등록될 수 있어 특허청이 초전도체 개발을 인정했다는 뜻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어떤 맥락하고 일치하냐면은 앞전 영상에서 에너지 공대에서 그것이 초전도체냐에 대한 그 특성을 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물질의 샘플링을 통한 열 에너지 특성을 분석했다라는 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초전도체냐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주 새로운 물질인데 이 물질이 상당히 어떤 그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어떤 새로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것이 개발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 긍정적인 그 멘트를 날린 것 같았습니다. 신문 기사에서는. 그래서 제가 이걸 검색해 봤습니다. 실제로 검색하면 이게 나옵니다. 구글에서 나오시면 나오는데 상온 상압 초전도 세라믹 화합물 및 그 제조 방법이라고 치시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PDF를 받았고요. 지금 이제 사진들이 이런 사진들이 나옵니다. 뭐 이런 데이터 같은 것도 넣었고요. 이게 이 데이터 말고도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뭐 이거는 여기 보시면은 전류하고 볼테이지 그거 상관관계를 데이터를 넣은 것 같고요. 이런 뭐 원자 구조 같은 거 뭐 이거 실질적으로 이게 저와 어떤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이런 걸 봐도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시지만 이거는 이 사진을 보니까 아까 문제가 됐던 물질의 붕붕 뜨는 거 있죠. 그것을 사진으로 일단 입체적인 사진으로 찍어 놓은 것 같습니다. 제목을 똑같이 이거 치시면 검색해서 나오기 때문에요. 나옵니다. 일단 보니까 킨텀 연구소에서 이것을 논문을 공개하기 이전에 이미 4차례 정도 특허 출원을 했고 이미 그 특허가 완료된 게 한 2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구글 검색에서 보면은 그 논문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까지도 다 볼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과학자들의 영역이고요. 제가 말하는 그 과학자들의 영역은 과학자들이 언급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초전도체냐가 아니더라 치더라도 이제 주식시장에서 어떤 특성을 나타내고 있었냐면 하나가 이게 웃긴 게 지금 어떤 형성으로 그냥 신성 델타하고 이 종목하고요. 포스코홀딩스 분봉을 보시면요. 좀 약간 특이한 게 이게 아니죠. 지금 이거 보시면 같은 15분봉인데요. 조금 이게 2차 전직 섹터가 올라가면은 초전자체 이 대장의 신성이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이다가 얘가 반대로 떨어지면 얘는 또 반대로 올라가는 약간 서로 반대 되는 성격들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시장에서 누가 하는 말로는 초전도체라는 어떤 특수한 새로운 물질이 신소재가 나오면은 이 반도체 시장에서도 상당히 치명적일 거라는 어떤 해석입니다. 쉽게 말해서 왜냐하면 이게 전기 저항이 0인 어떤 특수 물질인데 이 물질이 나오면서 이 반도체의 배터리 기술이 의미가 없어진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이렇게 판단을 내린다는 속설을 보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거는 무관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시장 자금들은 공교롭게도 2차 전지 섹터가 오르면은 초전도체가 내려가고 다시 2000년지가 내려오면 초전도체가 올라가는 그런 어떤 약간 서로 반대되는 어떤 시속 게임 같은 거를 하는 양상이 좀 나타나긴 합니다. 그러나 이거하고 실제 현재 산업하고는 별개고 앞으로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발전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공교롭게도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어제도 말했지 신성 델타가 좋아 보인다고 실제 대장이라고 보여진다고 그랬는데 실제 대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한가 들어갔고 이게 상한가 들어간 이유가 아마 이제 이 킨텀 연구소에서 실질적으로 특허 출원이나 그런 거는 이미 몇 년 전부터 했는데 이제 이 신문지상에서 이거를 다시 누군가 유튜브라든지 뭘 떠들기 시작하니까 이게 어떤 이슈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서야 공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몇 년 전부터 됐고 준비를 했던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면서 다시 상승했는데 이번에는 상승하는 것들이 모든 종목이 상승하는 게 아니라 지분 관계가 조금 그나마 연결고리가 있는 신성하고 파워로직스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다시 멘트를 날리자면은 이것은 신성하고 파워로직스는 지분 관계 때문에 오르는 거고 킨텀 연구소가 그 앞으로 특허 출원한 거에 대해서 이득을 가져갈 수 있겠지 않냐라는 생각인데 실질적으로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지분을 투자했다라는 거지 나중에 앞으로 이것이 엄청난 그 소득으로 될 거냐 그것도 아직 모르는 거고 이게 진짜냐 아니냐 그것도 물건입니다. 어쨌든 그냥 끼워 맞히는 겁니다. 어쨌든 그 연결고리를 맞추다 보니까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초전도체에 관련된 일을 하는 거는 서남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 저는 보는 제가 오늘 이 서남이 피보나치 제가 38하고 26이라고 그랬죠. 이 근처에 지점을 약간의 흔들 수는 있어도 더 이상 많이 내려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제가 이익 구간에 몇 번이 왔고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구간도 몇 번 있었는데 저는 일단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일단 목표로 한 가격이 아직 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현재 이게 처음에는 저는 이게 그냥 낮은 가격대에서 제가 그냥 약간의 이익만 보고 팔까 하려다가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이 이대로 했을 때는 좀 더 다시 고점까지도 잘하면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기는 합니다. 만약 이 연구들이라는 게 이게 진짜 가짜가 아니고 진짜이고 그리고 초전도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이 새로운 신소재라고 했을 때 획기적인 신소재라고 했을 때는 초전도체 그런 어떤 단순한 테마 정도가 아니라 정말 상업화가 되고 그것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은 이런 서남이나 이런 종목들도 정고점이 문제가 아니라 가격대가 상당히 많이 상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기대감을 점점 갖게 하는 어떤 지금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신성이나 파워로직스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이것이 동반 상승할 가능성도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단 이것이 눈에 띄게 어떤 투자적인 관점이 아니라 저는 투기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할 때 절대 레버리지를 갖고 한 게 아니고 제 여유 자금으로 했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는데 만약에 미수라든지 신용으로 여기에 자금이 들어간다고 하면 상당한 노스콜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 이런 투기적 성향이 갖고 계시고 이것에 참여하고 싶다 하시다면은 하는 건 좋은데 다만 자기의 그릇에 맞는 그리고 자기의 여유 자금으로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 이번 사건의 향배가 옛날 황우석 박사 사건하고도 비교될 수도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엄청난 실패로 됐을 때는 실패라는 어떤 될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 됐다고 했을 때는 엄청난 자기 자신의 피해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어떤 투기적으로 하되 다만 너무 자신의 그릇에 넘치는 레버리지를 익혀서 하시지를 말길 바라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 하실 것을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는 어느 자리에서 사고 얼마의 목표를 하고 막 그런 것도 많이 제시하고 그랬는데요. 데시스템이 이거는 공개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제가 만약에 팔게 되면 됐다라는 멘트는 계속 날릴 거고 그것은 할 것입니다. 저도 신이 아니고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는 모르고 다만 시장의 흐름을 계속 따라갈 뿐이고 누수를 설치할 뿐입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도 말씀드렸듯이 이 논문이라든지 기사 같은 것들은 아까
다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그 구글에서 퀸텀 에너지 연구소 특허 논문 치시면 이게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 논문도 그 PDF 파일로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이게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아까 신문에 그 말한 대로 이 특허 퀸텀 연구소가 이 특허 출원을 했지만은 이게 실질적으로 그 자금이 국가 연구 자금, 그 다음에 고려대, 그 다음에 개인 그 퀸텀 법인, 이것이 진짜로 됐을 때는 이런 어떤 특허에 대한 소유권이 진짜 누구한테 있느냐에 대한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거는 차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거품이 일어났고 논란의 여지가 있고 그것에서 우리는 이것이 진위 향방을 알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정말 투자자적인 영역은 아니고 투기자가 맞습니다. 투기적인 영역이고 다만 너무 무리해서 하지 마시라고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지분관계인 신성, 파워로직스가 있고 사업 영역에서는 서남이라는 실제 초전체 일을 하고 있다. 저는 세 가지 종목을 뽑으라면 신성, 그 다음에 파워로직스, 그 다음에 서남, 이 세 가지 정도가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거 LS도 여기에 들어가는데 LS도 왜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좀 더 다시 그 공부를 해보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